향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은 거실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국화꽃도 아직 치우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 이렇게 낯선 줄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지나치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갔습니다. 잠금을 풀었습니다. 갤러리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여자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또 내렸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각도, 비슷한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100장은 좋게 넘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사진, 벚꽃길을 걷는 사진, 어깨가 거의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여자는 매 사진마다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기가 옅었습니다. 2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2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요즘 회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야근이 잦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30년을 속은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세워진 남편 얼굴, 그리고 핸드폰 속 여자의 웃는 얼굴. 두 개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향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이 집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한 장에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메시지 화면이 캡처된 사진이었습니다.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누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르지 않으면 남편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본 것을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 올라갔습니다. 번호를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했습니다. 누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르지 않으면 남편은 평생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도 그대로였습니다. 모른 척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시 아내분이신가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받는 전화인데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이 많이 찍혀 있더군요.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100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아버지.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짧게 물었습니다. 저를 2년 동안 도와주신 분이요. 어머님 남편분이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2년 동안 남편은 야근이 잦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반찬이나 더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제가 모르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속 100장의 사진만큼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렸습니다. 30년이 흔들리는 소리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주저앉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9살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역할은 못해도 학비는 도와주겠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었나?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후로 매달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녀가 힘들다고 연락하면 조언도 해줬다고 했습니다. 진로가 막막하다고 하면 같이 고민해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때 남편은 야근이 잦았습니다. 야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 아이의 전화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잠깐 나가면 산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확신했습니다. 그래, 결국 돈이 오가는 관계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면 됐습니다. 그러면 미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진은요, 졸업하면 어머님께 같이 자랑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0장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벚꽃길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그 사진들을 남편은 저한테 보여주려고 찍어뒀던 겁니다. 배신의 증거가 아니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물어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집에 계신 어머님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괜히 말하면 생색내는 것 같다고. 생색내는 것 같다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괜히 생색내면 의미 없다고. 그 말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말을 지킨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한참 후에 갤러리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넘겼습니다. 아까와 같은 사진인데 달라 보였습니다. 카페 사진, 공원 사진, 벚꽃길 사진. 아까는 배신의 증거로 보였는데 지금은 달리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 사진을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습니다. 맨 아래에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진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썸네일에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습니다.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찍은 건지 배경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이걸 보게 되면 놀랐지? 목소리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핸드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괜히 말하면 당신이 또 자기 돈 쓰지 말라 할까봐. 맞았습니다. 저였으면 그랬을 겁니다. 남 돕는데 왜 우리 돈을 쓰냐고 했을 겁니다.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졸업식 날 같이 가려고 했어. 당신이랑 같이.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졸업식 날 저를 데려가려 했다는 걸. 그날 셋이서 같이 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걸. 남편은 그걸 혼자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은 안 했어.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한 건 저였습니다. 의심했던 저였습니다. 핸드폰을 열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던 저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검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들어오는 그녀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핸드폰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가 옅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얼굴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이야기, 전화로 나눴던 이야기들, 남편이 했던 말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남편과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29살 여자가 아는 남편의 얼굴을 저는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핸드폰을 열던 그 순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남편이 찍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갤러리에 있던 100장.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제가 이어가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영정 사진이 아직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 이후로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했습니다. 당신 다음 생에도 나한테 말은 하고 해.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동시에 남편 핸드폰은 아직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요금이 나가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남편이 혼자 쌓아온 시간들이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야 남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